경상북도는 2일 경북도청에서 발음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 책임제를 주제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이민정책 계획으로서 경북도는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선도하고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대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시스템 구축,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으로 구성되고 이에 따른 27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26만하고 10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226만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입니다. 전 국민의 퍼센티지로 보면은 한 4.4% 정도가 됩니다. 1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입니다. 경상북도 외국인 숫자는 경상북도 전체 인구의 약 4%가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통상 외국인 비중이 5%가 넘어가면 다민족, 다인종 국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경상북도도 이제는 다민족 국가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감 2.3만, 증 0.7만,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지난해 우리 경상북도에서 군위가 대구에 편입한 숫자를 제외하고 약 2만 3천 명 정도의 인구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천 명 정도 증가한 것은 뭐냐? 바로 외국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가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합니다. 매년 영양군보다 더 많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7천 명 정도 매년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역 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민정책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여기서 보시면 빈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일자리를 매칭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이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자리가 1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를 보더라도 지금 일본이라든가 중국, 대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민청을 신설을 해서 인재 유치 경쟁에 뛰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 기반의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조사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외국인 실태 조사도 실시를 하고 도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이민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약 46% 정도가 이민 정책에 찬성을 한다. 반대가 한 19% 정도로 우리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명 K-드림 외국인 책임제라고 해서 저희가 외국인과 관련된 이민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 기반 이민 정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전을 아시아의 이주 허브 경상북도로 정하고 또 목표를 유입부터 정주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전략을 추진을 합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세 번째는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개 전략 과제와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도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외국인을 유입하는 것부터요, 또 들어와서 유학 단계, 그리고 또 취창업과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정착되는 부분, 그리고 정착하고 나서 완전히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는 부분까지 전주기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먼저 외국인 이민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인재 유입 전략입니다. 인재 유입과 관련해서는 비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학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과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외국인, 어떤 부분의 외국인을 유치를 할 것인가, 이 도식화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민을 받아야 될 인재들을 지역 우수 인재와 지역 필요 인재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우수 인재의 경우에는 유학생이라든가 숙련 인력을 저희가 지역 우수 인재로 표현을 했고요. 지역 필요 인재의 경우에는 비숙련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 그리고 해외 동포 등이 지역 필요 인재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방식의 이제 비자를 통해서 유입하는 경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책들을 통해서 유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들이 모범적인 이민자로서 단계적으로 정주를 해나가면, 우리가 이거 깔때기 이론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들을 완전히 이제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인재로 만들어 가겠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기 R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지사님께서 이제 광역비자 제도를 강하게 건의를 해나가고 계시는데, 이번에 R비자 모델은 광역비자의 유형인데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A부터 H까지 비자 종류가 있는데, 새로운 유형을 R비자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비자 모델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R비자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인재 패스트 트랙 확대입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 부분은 우수한 대학의 석박사를 졸업하고 나면은 영주권을 따는데 3년 안에 패스트 트랙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뭐 카이스트나 뭐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같이 IST가 붙어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치단체장도 추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대학과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지역 우수 인재들이 빠르게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패스트 트랙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오래 머무는 비자 종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 특화형 비자와 K포인트 274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들을 받아야 지역에 오래 정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과 동포의 경우에는 취업이 되지 않으면 다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원스톱 취창업 연계를 좀 지원을 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숙련 근로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뭐 일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K포인트라 그래서 일정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일정 점수가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 수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비자 쿼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한국어와 사회 통합 프로그램 확대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274 그 비자를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학생 K-드림 프로젝트입니다.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그리고 취창업 정주까지 연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유치 부분에는 저희가 K-드림 협의체를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또 산학연이 합쳐가지고 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공동 기획을 하고요. 해외 유치 설명회도 공동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분입니다. 유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부분은 유학생들의 교육하고 그리고 또 취업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현 제도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 캠퍼스 실습 인턴제, 취업 인턴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그리고 연구 중심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이 세 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 캠퍼스 실습 인턴제는 현재 유학생들은 기업의 인턴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노동부 등과 협의를 해서 실습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턴으로 취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선 면접권을 줘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가령 뭐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더라도 이후에 어떤 뭐 자동차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은 마지막 학기에는 자동차 관련 그 세부 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위를 따서 이제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고요. 연구 중심 첨단 인력 산업 육성은 저희가 경북형 초청 장학생 제도 KGKS를 올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명을 뽑았습니다. 이들 석박사 과정인데 보통 1인당 한 연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우수 인재로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폭 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직 등록 한 번으로 경북에 취업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인 K-드림 워크넷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을 보면은 보통은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보통 같은 국가 출신의 지인들을 통해가지고 회사를 소개받아서 취업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K드림 워크넷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만들어서 20개 국어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지원을 하고 기업은 이제 구인 등록을 하고 또 이민자는 구직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개소한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구인 구직 연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 작성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이 매칭이 되면은 저희가 시군에 희망 이용 담당자를 한 명씩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외국인이 직접 기업에 갈 때 현장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고 거기 가서 통번역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그 지역에 집을 찾을 때도 같이 도와줘서 취업과 정주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가 취업 부분은 그래도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창업은 사실은 비수도권에서는 창업 관련 지원이 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라는 창업 센터를 조성을 해서 국내외 이제 학사학위 이상에 취득한 외국인들이 이 캠프에서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기술 창업 비자 그리고 무역 창업 비자를 받게 되면 또 오랫동안 정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뭐 포스텍이나 모공대를 졸업한 이공계 학생들은 기술 창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뱅크제입니다. 계절 근로자 문제가 작년에 많이 또 부각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절 근로자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 근로자의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특히 이제 결혼 이민 여성 가족들이 계절 근로자로 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 여성 가족들은 이탈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혼 이민 여성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DB에 구축된 기존의 성실 근로자들을 우리 지역으로 다시 유치를 하는 방식으로 또 근로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유학생 부모도 계절 근로자로 이렇게 모시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하고 작년에 그 전남 해남에서 필리핀 그 계절 근로 인력 송출이 금지가 돼서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시군 간 MOU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A 시군은 필리핀과 MOU가 되어 있고 B 시군은 뭐 캄보디아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필리핀이 중단이 됐다고 하면 인접 시군의 캄보디아와 MOU를 A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 농업인력 수급으로 적기 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착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거와 보육, 의료 3종 지원 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주거 부분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행복 드림타운 조성 부분인데 외국인 근로자 특히 지역 특화 비자로 우리 지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우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인 기숙사 건립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상주시에서 약 50억을 들여서 30호 규모의 기숙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농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제 약 5개 시군의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 친화 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외국인을 고용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미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하고 우리가 금융 지원 등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가점을 주고 또 외국인 기숙사가 있을 경우에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육성인데 이제 경북형 특화마을 조성 부분입니다. 봉화에 추진되고 있는 K 베트남 밸리 조성이라든가 지금 향후에는 또 우리 지역마다 외국인 밀집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마을로 좀 바꿔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료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유치원의 경우에는요, 내국인, 외국인 전부 다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내국인은 지원이 되는데 외국인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그것인데 요 부분만 어린이집 부분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미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육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3세에서 5세까지 월 28만 원 정도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됩니다. 그것을 지원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좀 향후 전 연령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지원 부분입니다. 의료 부분은 비자 종류에 따라서 들어오자 말자 바로 이제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또 6개월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최대 10회 한도에서 총 100만 원 안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료비는 수술비라든가 입원비 등은 지원하지 않고요. 통원 진료비 주로 이제 그런 가벼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의료 부분에 어떤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든가 국제 모범 지역으로 거듭나는 부분, 그리고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거듭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이민자의 소통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해외 이민 선진국들도 사실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들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 밀집 지역에 가보면은 그 지역의 내국인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고요. 또 문화적인 충돌도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이민자 역량 강화를 저희가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동등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이민자들의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 단계별로 좀 맞춤형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국 사례를 보면 자녀들이 오히려 그 1세대 이주민보다 더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 맞춤형 케어에도 저희가 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 인식 개선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데서 가장 차별을 많이 받냐고 보니까 기업 고용주하고 기업의 임직원들한테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임직원들의 교육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은 이민을 가장 반대하는 계층이 바로 청년 계층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계층들은 또 본인들과 일자리가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애로를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다문화 감수성 캠페인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 공감 스페이스 K 조성입니다.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개방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경북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ODA, 저희가 경북에서 OD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ODA를 이민개발 경북형 ODA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ODA는 현물과 현금 지원에 좀 국한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번 이민개발 경북형 ODA는 일단은 그 지역에서 기술 인재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활동을 하고 충분히 활동한 다음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그 나라의 그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이런 순환형 구조의 경북형 새로운 ODA 모델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권 헌장을 선포를 하고요. 또 K 이민 정책 브랜드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민 정책 브랜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민 정책을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에 하나하나 조각들이 모여서 멋진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이민자들이 모여서 캐나다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취지가 되겠고요. 미국은 샐러드 볼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샐러드 그릇 안에 다양한 야채와 과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에는 이 샐러드 볼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용광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미국 사회에 들어오면 다름이 인정되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용광로 정책을 추진했다면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대표적인 이민 국가들이 그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다름을 존중하는 하나를 만들어간다는 정책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이에 걸맞는 브랜드를 좀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주 허브 조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외 현지에 경북인재유치센터를 건립을 해서 해외 현지에서 필요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또 기술 교육도 시켜서 필요한 인재는 바로 뽑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공항이 개설이 되면 또 투자이민 센터도 만들고요. 또 경북에 또 이민 관련 기관 유치에 좀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민청 유치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장 또 핵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또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비수도권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이민청 유치를 위한 다양한 위원회도 구성하고 유치 제안서도 전달을 하고 해서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이민청이 단순히 그냥 뭐 접근성 교통만 따지고 본다면은 뭐 수도권이나 인천 이런 데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이라는 정책 자체는 국가의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이 가장 필요한 지역 소멸이 심해서 이민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이민청을 유치를 해서 이민을 전국적인 모델을 확산해 가는 것이 우리의 또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는 이민청이 어디에 있냐 하면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 도시는 수도인 베를린으로부터 한 4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금 외곽인데요.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교통이 좋고 인접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게 심해서 이민이 가장 절실한 지역에 이민청을 유치를 시켜서 지금 이민 제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전략으로 이민청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는 다름에 대한 천대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천대를 해왔었다면 이제는 다름에 대한 환대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개방 사회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K드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앞으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